봉투가 있네. 자,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자, 명절 잘 쉬셨죠? 그 동영상 한두 번 정도는 돌려보라고 했는데 보셨어요? 자, 요거 OX 문제 끝나고 그 무권들이 저번에 설명했던 거 마무리하고 무효 취소 조건까지 제가 볼 거거든요. 원래 1, 2월 때 조건 안 봤었는데 이번엔 볼 거예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까지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오면 등기는 제가 넘어갈 거예요. 등기는 작년에 한 번도 배정이 안 됐었는데 공시법에서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부과해 줄 테니까. 그 문제를 한번 봐볼래요? OX 문제요. 대리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 않는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를 체크하면 돼요. 않는 범위 내에서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충 규정이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충 규정하고 들어가는데, 보충 규정이 우리 조문상으로는 118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존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존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용행위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계량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보존행위는 무제한이에요. 이건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고 이용과 계량행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 있죠.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처분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처분행위가 안 된다. 요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을 할 건 어떤 거냐면 보충규정이잖아요. 이게 예전에 몇 해 전입니다. 한 4년 됐나요? 4년 전에 어떤 문제가 배정이 됐었냐면 이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더라도 요 118조를 적용하는 거, 보존, 이용, 계량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지문이 있어요. 이건 X예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칠하는 거죠.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지문이 완벽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같은 의미인데 이게 의외로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하거든요. 대리권의 제한이 몇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혹시 대리권의 제한? 자, 대리권의 제한을 두는 저희가 뭐예요? 대리권을 제한을 두는 저희가 뭐냐면, 대리권에서 대리 행위를 할 때에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거든요.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 잘못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제한을 하겠다. 그 제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계약이라는 게 먼저 하나가 있죠. 자기계약.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쌍방 대리가 있고, 세 번째가 공동 대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외가 뭐냐 그러면 엄청 많아요. 예외는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첫 번째는 본인의 허락이 있습니다. 본인의 허락. 내 집을 당신이 사겠다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본인이 허락을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이라고 해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이행이 있죠. 다툼이 없다. 다툼 없어야 돼요. 다툼 있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은 가능하거든요. 공동대리를. 그래서 등기 신청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건 가능해요. 요것뿐만 아니라 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시험에 어떤 걸 내냐면 요걸 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이 뒤에 볼게요. 5번 지문을 먼저 보시면 자기계약과 쌍방들이, 자기계약이 뭔지는 아시죠? 자기계약은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상대방이 의리되는 것이 자기계약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면서 여기 상대방이 되는 형태.
쌍방대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 줬는데 병도 대리권을 주는 거잖아. 이렇게 양쪽을 대리한다. 쌍방을 대리하는 겁니다. 뭐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안 돼요. 예외가 된다는 건데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들어와 있거든요. 요게 틀린 거예요, 지금. 왜 틀리냐면 여기 보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 허락 다툼이 없는 것 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부득이한 사유를. 그렇죠? 그걸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그 복대리를 선임할 때 이무대리인이에요. 이무대리는 원래 복인권이 있나요, 없나요? 원래 없죠, 복인권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승부조작이라고 해서 1번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여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이 부득이한 사유가 이렇게 와서 들어와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디 들어본 건 있거든요. 여기 본인 승낙 허락이 들어가 있으니까 뉘앙스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 맞네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양을 늘리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여러 번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꼼꼼하게 여러 번. 그래서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시험이라는 게. 가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념이 정확히 쓰고요. 개념이.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효과를 정렬하게 쭉 나열해야 논술형으로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중개사 시험은 거의 대부분이 한 3, 4년 걸려요. 그런 사람들은. 천천히 가면 3, 4년 걸리거든요. 지금 1, 2월 달은 빨리 가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양을 적게 해서 여러 번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건 객관식 문제고 24문제를 맞히는 절대적 시험이거든요. 어차피 3월달 용역이 나오면 상대평가로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줄 거예요. 그때는 3월 우리 중순에 나오니까 말쯤에 결과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민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민법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여러 번 읽고 기본서 많이 봐야 되고 그래야 합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시험에 나올 걸 정확히 구별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건 여러 번 봐도 헷갈린다고. 자, 그러면 자기계약과 쌍방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부득이한 사유는 이무대리인의 복대리 선임 사유거든요. 두 개를 결합시켜 놓으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꼼꼼하면서 와야 되는데 꼼꼼해서 못 오는 게 있다는 거. 요거 틀린 지문이고. 자, 여기 공동대리가 있잖아요. 그죠? 공동대리는 본인에게 대리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잖아요. 여러 명.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 A라는 사람도 대리인, B도 대리인, C도 대리인이 있다. 그럼 상대방이 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 여러 사람들이 대리 행위를 할 때에 원칙이 각자 대리냐, 원칙이 공동 대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대리권이 제한이냐면 우리가 뜀박질 할 때, 뜀뛰기를 할 때에, 뛰어서 달리기를 할 때에 세 사람이 다리를 묶어놓고 뛰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제한이란 말이야. 이게 제한. 그럼 이게 원칙이 각자냐 공동이냐 이게 시험 포커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공동대리 여럿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수인이 있어요. 봐봐요. 대리인이 여럿이다 이 말하고 대리인 수인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바뀌어요 거기서.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이건 X가 된 거거든요. 여럿이 있다면 원칙은 각자 대리고 예외가 공동이에요. 원칙이 각자고 예외가 공동인데 그 순서를 바꿔요. 앞뒤로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수인 원칙입니다. 각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지문이 이게 옳은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표현 방법이 같은 내용이고. 자, 공동 대리를 해라고 했나 봐요. 공동 대리를 해라고. 근데 이걸 위반을 했어요. 공동 대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습니다. 이건 무권 대리가 돼요. 무권 대리. 자, 여기 다시 정리해 볼게요. 대리권 제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대리권 제한이에요. 그럼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건 자기계약 쌍방들이 공동 대리인데 자, 요것들을 원래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걸 위반했다고 합시다. 자, 하지 마라고 했는데 했어요. 위반이 된 거죠. 그럼 이걸 무효라고 하진 않아요. 여기서 무효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무효는 보통 확정적 무효거든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인 거. 근데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에요. 이건 유동적 무효라 그래. 유동적 무효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가 무권 대리. 무권 대리가 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럼 유동적 무효와 무권 대리는 뭐냐면 여기는 본인이 나중에 추인을 해요. 이 추인이라는 건 나중에 유효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유효를 해버리면 무권 대리였던 해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럼 이 자리에 혹시 이 자리에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버리면 확정적 무효는 추인이라는 제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입니다. 다른 말로 무권 대리입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 유효도 소급 유효거든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무권 대리입니다.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등기 신청 동그라미죠.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매도자가 매수자가 매매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의 법무사를 대리해서 양쪽을 대리하잖아요. 그래서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그럼 맞습니다. 자, 쌍방대리 행위는 본인이 사후에 추인을 했어요. 추인을 했다는 건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래 쌍방대리를 하지 말라고 했어. 그죠? 근데 이걸 위반했다는 거죠. 위반했는데 본인이 뭐야? 사후에 추인했어요. 본인이. 그럼 어떻게 돼? 완전한 유효가 된다. 맞습니다. 완전한 유효가 된다는 건 소급에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X가 된 거죠. 유효한 대리행위가 됩니다. 소급 유효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대리권 사망이 나오는데 대리권 사망은 에웃이라고 그랬죠. 거기 125조 성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종료, 그 다음에 철회가 있었는데, 자, 사사성파는 누구 소멸 사유죠? 임무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 소멸 사유인 거고, 그 다음에 종료 철회는 누구만요? 임무 대리권의 소멸 사유지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요 사자가 누구 사자예요? 본인 사망. 요건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대리인 파산. 요 세 개는 대리인을 말하는 거고, 요건 본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몇 개밖에 없어? 사유가 하나밖에 없죠. 본인 사망. 그렇죠? 본인 사망 하나인데 시험장에 가면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를 받으면, 본인이 파산을 당하면 이건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본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 하나. 본인 사망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고, 종료 철회는 뭐 있어요? 맡긴 일이 종료가 됐다. 아니면 불성실하니까 숙권행위를 철회해버렸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종료 철회는 임무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은 모두 대리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옳은 정답이죠. 자, 9번. 파산자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에, 자,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는 대리권 소멸 사유죠. 왜 그러냐면 대리인이 파산을 당하면 본인의 재산을 야금야금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재산을 건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권 소멸 사유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단 조심할 거, 대리인이 파산을 당해야 되지, 본인이 파산을 당했다 그러면 이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죠. 자, 숙권행위 철회, 종료 철회 나온 거죠. 종료 철회, 종료 철회는 누구 소멸 사유인 거죠? 임무 대리인의 소멸 사유이지 공통 소멸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 이건 X가 된 거죠. 공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 애우실 때 사사성파, 종료 철회 이렇게 애우셔야 돼요. 단순해도 애환 오면 답을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답을. 자, 11번에
자,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대리인 사망했어요? 아까 나왔던 거죠? 예, 소멸사유고. 자, 12번, 13번, 14번인데 요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명이라 그래요. 그죠? 현명. 현명을 하는 이유는 뭐죠? 대리행위 효과를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대리효과는 이익인가요? 불이익인가요? 대리행위, 대리효과. 대리효과는 이익일 수도 있고 불이익일 수도 있거든요. 모두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자, 보시면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 성립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본인을 위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현명이라는 거예요. 현명을 해서 표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표시를 하여야 대리행위가 될 수 있어요.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병하고 대리행위를 할 때에 을은 누구한테? 을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저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라고 현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발생되는 효과가 이렇게 본인에게 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명을 해라. 그럼 자 봐요. 우리가 유권 대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모두 대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럼 대리가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현명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 권한이 있다는 말이고 여긴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이건 외견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대리가 들어간다면 현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명을 했다. 단지 권한이 있으면 유권 대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현명을 했다면 무권 대리,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 어떤 시험도 있었냐면 참 이건 수험생을 알로 보는 건데 출제자가 수험생을 알로 본다는 걸 모르고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표현 대리는 반드시 현명을 하여야 한다. OX. 표현 대리는 반드시 현명을 하여야 성립된다. OX. O가 돼요. 왜? 현명 안 하면 대리란 말 쓸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걸 문제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표현 대리인데 대리라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현명이 됐다는 건데 현명을 하여야 성립된다. 이상하잖아요. 물어보는 게. 앞뒤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명은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이 문제 나오거든요. 우리 시험범위는요. 처음부터 끝터리까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불요식이라 그래요. 서면, 구두, 명시, 묵시 상관이 없습니다. 취소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죠? 취소권 행사는 어떻게 해요? 서면, 구두, 명시, 묵시. 그렇죠? 단독행위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 구두, 명시, 수권행위는 어떻게 해요? 서면, 구두, 명시, 묵시. 매매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서면, 구두, 명시, 묵시. 분류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전부 다 분류식만 지금 들어오거든요. 서면이든 구두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민법상의 현명주의 있죠?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좋아하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가 상행위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 동그라미 치는데요. 상행위는 말 그대로 영업상 행위예요. 그렇죠? 영업상 행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식당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코카콜라 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코카콜라 2박스를 배달을 합니다. 배달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명일지점 코카콜라 김대리입니다 하고 2박스 갖다 놓고 다음 날도 뭔가 명일지점 코카콜라 김대리입니다 2박스 갖다 놓고 다음 날도 뭔가 김대리입니다 하고 갖다 놓으면 내일 4일째 되는 날 식당 직원이 뭐라고 그래? 그만 좀 하라시라 그래. 그냥 2박스만 갖다 놓고 가라고 하지. 뭔 코카콜라 지부자 김대리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행위라는 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 보니까 그걸 현명을 하지 않아도 코카콜라 직원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거지. 이건 상행위는. 두 번째, 일상가사 대리권이 뭐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은 부부간에 신랑의 일을 와이프가 할 수 있고 와이프 일을 신랑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은행에 가서 이 사람 와이프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일상가사 대리권은.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부간에 다른 사람 상대방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일정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들. 비현명이에요. 현명 안 해도 돼요. 이 두 가지는. 자, 횡령 동그라미 쳐요. 횡령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대리권 남용은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유효, 무효? 유효.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죠. 비진의를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 행위가 된다. 그럼 맞는데요. 자, 일단 이거 대리권 남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대리권 남용이란 글자가 없이 횡령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대리권 남용, 횡령이 나오면 두 개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시험 용은 두 개예요. 답이.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1번. 비진의를 유추 적용합니다. 유추 적용. 유추라는 것은 끄집어다가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이 상황에도 그 앞에 있는 조문을 끄집어다가 적용하겠어요. 똑같이. 이런 의미거든요. 비진의를 유추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대리권 남용 횡령에서는 요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유효한 대리행위다. 대리행위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두 개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두 개밖에 나올 시험이 없어요. 대리권 남용이란 개념을 알면 두 개 중에 하나를 답이 나올 거라고. 대리권 남용은 뭐예요? 대리는 누구를 위해서 행위해야 되죠? 본인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행위를 해버렸다고. 쉽게 말하면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한 거야 지금. 그럼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본인은 나는 매매대금 받은 적 없다. 나 등기 못 넘겨준다. 나 책임 못 진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법조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판례에다가 위임시켜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를 유추 적용해서 원칙은 유효, 표현, 현명한 대로 본인이 책임을 져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이거밖에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답 자체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밖에.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된다고. 자, 16번 가볼게요. 마지막. 대리인을이 본인 값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동그라미. 표시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죠?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어. 그럼 내가 현명하지 않으면 세 개를 기억하라고 했을 거예요. 1번 뭐라고 했어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리인이. 두 번째. 요걸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 취소 안 된다. 세 번째는 뭐였었어요?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상할 수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죠? 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두 번째는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상할 수가 있다면, 얘가 대리인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죠. 가장 이것도 안 되면 요거까지, 요거 두 개라도 외워놔야 돼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대리는 착오로 현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자, 을을 위한 걸로 본다. 맞는 거죠?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자, 여기 나왔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요것은 뭐예요? 요것은 조문이에요. 요걸 응용한 거야, 이게. 16번이 응용.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문장 자체가. 달리 보이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8번에 대리행위 흠결. 사기 강박 나왔잖아요. 그럼 이 흠결은 뭘까요? 흠결. 눈치가 빠르면 사기 강박 나왔어. 그럼 의사표시는 세트로 노는 거야. 누구예요? 비진이, 동정, 착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 의사의 흠결은 비통착이야. 그 다음에 사기강박은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비통착사강은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다 악이 어떤 과실을 알지 못했다. 그럼 이때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을 표준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은 누구를 기준하죠? 본인? 네, 본인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궁박, 그렇죠? 궁박, 경무대, 궁박, 불공정해서. 그 다음에 지시 정도 하나 정도 기억하면 돼요. 이 두 가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가지는 본인 기준. 궁박, 지시 두 가지만.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